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이 평생 연구한 인간의 마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숨기고 싶어 했던 어두운 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내가 참 못난 부모였구나. 자식들한테 화도 많이 냈고 때로는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평생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속으로는 미운 마음도 많았구나.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생각나고 후회가 밀려오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두운 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니까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 여러분이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그 노력이 클수록 내면의 그림자도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림자와 화해할 때입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칼 융이라는 사람. 칼 융은 1875년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융은 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융은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내 안에 두 명의 내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착한 나, 하나는 나쁜 나. 어린 융은 이 두 자아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융은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프로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프로이트와 융은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웠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죠. 하지만 몇 년 후 둘은 결별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성적 욕망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고 신비롭다. 둘이 헤어진 후 융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38세의 나이에 모든 것이 무너진 느낌이었죠. 스승과의 결별, 동료들의 비난,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 그런데 바로 이 어두운 시기에 융은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림자라는 개념을 발견한 겁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의 어둠과 직면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나를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둠을 받아들이자 나는 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융은 85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고 숨기려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그림자란 무엇인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다. 나쁘다고 생각해서 억눌러온 감정들, 부끄러워서 숨겨온 욕망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버렸다고 생각한 성격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을 착하게 사셨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죠. 그런데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가 미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짜증났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착한 엄마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저 인간적인 것이다. 화를 낼 수 있는 것, 미워할 수 있는 것, 이기적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인간이다. 우리는 왜 그림자를 만들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착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기적이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낮에는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참아야 할 때 참고, 좋은 사람인 척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면 뒤로 밀어낸 감정들이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80세이십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사셨죠.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원칙을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 무책임하게 놀고 싶었던 마음, 규칙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욕망, 밤에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나는 평생 뭐하며 산 거지? 남들이 정한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네. 진짜 내 모습은 뭐였지?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그림자를 만난 겁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자유로운 자아, 무책임하고 싶었던 자아, 규칙을 어기고 싶었던 자아, 이것들이 80세가 되어서야 고개를 든 겁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진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림자는 반드시 찾아온다. 세 번째 이야기, 그림자와 마주하기. 그렇다면 우리는 그림자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평생 부정해왔던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일이니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기입니다. 나에게도 나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때로는 이기적이었다. 나도 때로는 잔인했다. 나도 때로는 비겁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림자는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를 유독 못마땅해 합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듭니다. 집안일을 해도 아이를 키워도 뭘 해도 부족해 보입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며느리가 잘 되길 바라는데 왜 자꾸 화가 날까? 융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그림자를 며느리에게 투사하고 있다고. 할머니는 평생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자유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유롭게 삽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할머니의 그림자, 즉 억눌려 있던 자유로운 자아가 며느리를 보며 질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며느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할머니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며느리한테 화가 나는 건 며느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평생 못했던 것을 며느리는 하고 있어서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관계가 바뀝니다. 며느리에게 화내는 대신 며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부러워하고 심지어 배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하기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융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앉아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 안에 화난 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화가 났니? 무엇이 억울했니?
내 안에 이기적인 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뭘 원했니? 무엇이 필요했니? 내 안에 비겁한 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이 두려웠니? 무엇을 피하고 싶었니? 융은 이것을 적극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를 적으로 보지 않고 대화 상대로 보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식 교육비, 집 마련,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뭐 했지? 내 인생은 어디 갔지?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한테 화난 나에게 너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니? 내면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고 싶은 걸 못했어. 여행도 가고 싶었고, 그림도 그리고 싶었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뭘 하고 싶니? 내면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해보고 싶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많이 우셨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셨습니다. 수채화 반에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하신 겁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안에 억울해하던 나와 화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통합하기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마지막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림자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융은 이것을 자아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강함과 약함,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완전한 나를 만든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배우자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그림자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아니, 그게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이 들어 돌아보는 내 인생.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오전, 즉 젊었을 때는 바깥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공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 즉 나이가 들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는 안을 향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어떤 의미였는지, 진짜 나는 누구였는지. 융은 말합니다. 인생의 오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를 후회합니다.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 걸, 배우자한테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친구들한테 더 잘할 걸. 또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냈을까? 나는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겁쟁이였을까?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78세이십니다. 밤마다 과거가 떠올라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했던 말들이 후회됐습니다. 큰아들이 미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미대는 무슨 미대야?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반대했던 기억. 결국 아들은 공대를 갔고 지금은 회사원으로 잘 살고 있지만 가끔 아들의 눈빛이 슬퍼 보입니다. 딸이 이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혼은 안 돼. 참고 살아. 이렇게 말했던 기억. 딸은 10년을 더 참다가 결국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아이들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나는 나쁜 엄마야.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할머니께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칼 융의 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책을 읽고 또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 건 나빠서가 아니었어. 나는 아이들이 힘들게 살까봐 걱정됐던 거야.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란 기억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랐던 거야. 물론 내 방법이 옳았던 건 아니야. 하지만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지금의 지혜로 과거의 나를 판단할 순 없어. 할머니는 자신의 그림자, 즉 두려움 많고 걱정 많았던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희들한테 미안해. 엄마도 완벽하지 않았어. 때로는 이기적이었고 때로는 너희 말을 안 들었어.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어.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해해요. 엄마도 처음 부모 노릇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어요.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반대한 것도 다 저를 걱정해서였다는 거 알아요? 엄마 덕분에 저는 강해졌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평화롭게 주무셨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융은 말합니다. 인생의 오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 빛도 그림자도 모두 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5번째 이야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 완벽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사람.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완벽함은 목표가 아니다. 온전함이 목표다. 완벽함과 온전함은 다릅니다. 완벽함은 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 약점이 없는 것, 나쁜 면이 없는 것. 온전함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장점도 단점도, 빛도 그림자도, 성공도 실패도,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나를 만든다는 것.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83세이신 분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화를 참고 사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나 참았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서 가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더랍니다. 손주가 시끄럽게 굴면 소리를 지르고 며느리가 뭘 잘못하면 짜증을 내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나는 나쁜 할아버지야. 그러다 우연히 융의 강연 영상을 보셨습니다. 융이 말했습니다. 평생 억눌렀던 감정은 노년에 터져 나온다. 그것은 당신이 나빠진 게 아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화를 내는 건 내가 나빠져서가 아니구나. 평생 참았던 감정들이 이제 표현되고 싶은 거구나.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자신의 화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억누르려고만 하지 않고 왜 화가 나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손주가 시끄러우면 잠깐, 내가 왜 화가 날까? 아, 내가 피곤하구나. 그럼 잠깐 쉬었다 오자. 며느리에게 짜증이 나면 잠깐, 내가 왜 짜증이 날까? 아,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는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할아버지는 완벽한 할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온전한 할아버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짜증도 내지만 그것도 나라고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융은 말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왜 자유로워질까요?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건 너무 힘듭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감시하고, 항상 통제해야 합니다. 나쁜 감정이 올라오면 눌러야 하고, 나쁜 생각이 들면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온전함을 받아들이면 편해집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정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고, 이기적이고 싶으면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는데 75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완벽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냥 나여도 괜찮았구나. 그 할머니는 지금 80세이십니다.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6번째 이야기, 그림자와 함께 사는 법.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그림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융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10분이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누구한테 화가 났나? 왜 화가 났을까? 진짜 이유는 뭘까? 오늘 누가 부러웠나? 왜 부러웠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오늘 누구를 미워했나? 왜 미워했을까? 혹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본 건 아닐까? 융은 이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둘째, 일기를 쓰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쓰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일기니까 검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쓰세요. 오늘 며느리가 너무 미웠다. 왜 저렇게 무신경할까? 오늘 아들이 전화를 안 해서 섭섭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오늘 옆집 할머니가 부러웠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게 부러웠다. 이렇게 쓰다 보면 자신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셋째, 자신의 투사를 확인하세요. 투사란 내 안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볼 때 유독 짜증이 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그림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화가 난다면 혹시 내 안에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평생 쉬지 못하고 일만 했던 내가 편하게 쉬는 며느리를 보며 질투하는 건 아닐까요? 친구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면 혹시 내 안에 이기적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평생 남을 위해 희생했던 내가 자기 위주로 사는 친구를 보며 부러운 건 아닐까요? 이렇게 투사를 확인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표현하세요. 평생 참고 살았다면 갑자기 모든 걸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손주가 너무 시끄러우면 할머니 좀 피곤하니까 조용히 해줄래? 며느리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미안한데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구나. 친구가 자꾸 시간을 요구하면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어서 말이야.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연습입니다. 내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연습. 다섯째, 자신을 용서하세요. 과거에 했던 실수들, 후회되는 선택들, 잘못했던 말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자기 용서 없이는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말해요. 수고했어, 오늘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진답니다. 7번째 이야기,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 이제 제가 만난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77세이십니다. 평생 엄격한 아버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셨고 항상 훈계만 하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 손주들을 보니 예전의 자신이 후회되더랍니다. 나는 왜 아이들을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할아버지는 융의 책을 읽고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게 두려웠구나.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못 받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50대가 된 아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구나. 하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서툴렀지만 내 방식대로 사랑했어.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답니다. 아빠, 저도 알아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신 거. 그냥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잖아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77세에 배운 새로운 습관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차갑고 엄격했던 그림자를 인정하고 나니 이제 따뜻해질 수 있더라고요. 박할머니는 81세이십니다. 평생 질투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면 의심했고 자식들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섭섭해했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이 싫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좁은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집착할까? 그러다 융의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질투는 사실 불안에서 나온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할머니는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그 불안이 평생 할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자식들을 꽉 붙잡으려 했던 겁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불안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불안했니? 엄마를 잃은 게 무서웠구나. 혼자 남겨진 게 두려웠구나. 그리고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어린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야. 신기하게도 불안을 인정하고 나니 질투가 줄어들었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도 괜찮아졌고 자식들이 바빠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불안한 어린아이를 인정하고 나니 이제 어른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정 할아버지는 85세이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할아버지를 찾지 않더랍니다. 할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다 우연히 융의 책을 읽게 되셨습니다. 융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산 게 아니다. 자식을 핑계로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처음엔 화가 나셨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자식을 위해 희생한 거야. 하지만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맞아. 나는 자식을 핑계로 내 인생을 살지 않았어.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다 포기하고 자식 뒤에 숨었어. 왜 그랬을까요? 내 인생을 사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실패할까봐, 책임져야 할까봐. 그래서 자식을 위해 산다는 명분으로 내 인생을 회피했던 겁니다. 이 깨달음이 할아버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한테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평생 하고 싶었던 글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85세에 처음으로 자서전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85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85세에 시작됐어요. 8번째 이야기, 그림자와 화해하면 일어나는 일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어둠도 이해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짜증을 내면 예전엔 저 애는 왜 저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도 힘든 게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이 실수를 하면 예전엔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그런 적 있었지 생각하게 됩니다. 융은 말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타인에게 자비로워진다. 둘째, 관계가 깊어집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게 되니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예전엔 항상 착한 할머니, 착한 할아버지 역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오늘은 좀 슬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니 가족들도 더 편해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진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셋째, 에너지가 생깁니다. 평생 그림자를 억누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아십니까? 화를 참는 것, 슬픔을 숨기는 것, 욕망을 누르는 것. 이 모든 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그 에너지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나니 갑자기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70년을 억눌러 살았는데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넷째, 창의성이 깨어납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 속에 창의성이 숨어 있다. 우리가 억눌러 온 것들, 나쁘다고 생각해버린 것들, 그 안에 사실은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음악을 좋아했지만 돈이 안 된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80세에 그 욕망을 인정하고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을 돌며 연주 봉사를 하십니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그 욕망을 인정하고 미술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내실 정도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억눌렀던 재능과 열정이 깨어납니다. 다섯째,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면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화해하면 세상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입니다.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나를. 융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평화롭다. 자,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칼 융의 그림자 철학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 모두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숨기고 싶었던 감정들, 억눌러 온 욕망들입니다. 둘째, 그림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셋째, 그림자를 부정하면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인정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나이가 들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빛도 그림자도 모두 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섯째,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 목표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 여러분이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쓴 만큼 그림자도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되는 선택도 많이 했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제 자신을 용서하세요. 과거의 나를 받아들이세요. 빛도 그림자도 모두 나였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자신과 화해하며 사세요.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온전한 나로 사세요. 융의 마지막 말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자비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